안녕하세요. 존청입니다. 5월 18일 스티뮬러스 패키지에 대한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주 금요일 하원을 통과한 스티뮬러스 법안 히어로스 액트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번 주에는 이렇다한 어떤 공식 과정은 없을 거라고 하네요. 다음 주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싶고, 아마도 예상컨대 한 6월 초 정도에는 양당이 합의한 그런 최종안이 결실을 맺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번 주 상원이 별도의 어떤 그 일정을 잡지 않고 이미 몇 가지 예정되어 있었던 그런 커미티, 이런 그 공청회 같은 것만 하고 스티뮬러스에 대한 추가의 어떤 논의 그 계획은 없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미모리얼 데이 위켄드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 휴일을 보내러 그 각 의원들이 지역으로 내려갈 예정이라고 하네요. 공화당의 입장에서는 일단 그 지난주 말에 또 미치 맥커넬 상원 원내대표죠. 다수당 대표가 자체 부양안을 준비하겠다라고 언급을 했고, 또 지난 금요일 오후에 하원에서 민주당 안이 통과가 된 이후에 공화당의 어떤 실력자들이라고 하는 발언권 있는 상원 의원들이 언론에 나와서 각각 그 본인들의 의견을 내는 데 있어서 좋은 점은 하나하나의 어떤 그 법안 내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 지방정부 구제 체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지방정부가 방만하게 운영된 것에 대해서 왜 연방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냐라는 식의 어떤 하나하나 그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스티뮬러스 체크 자체의 지급에 대해서는 어떤 부정적인 의견을 하는 그런 의원들은 없다고 하네요. 그런 면에서 적어도 이런 전 국민에 대한 디렉트 페이먼트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양당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때도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예상을 조심스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백악관의 입장에서도 바로 오늘인데요. 오늘 오전 케빈 헤셋 시니어 그 백악관의 시니어 이코노믹 어드바이저인데요. 이분의 의견은 경제가 현재 지금 어쨌거나 궤도에 맞게 돌아가고 있고, 특히 지난 그 케어스 액트에서의 PPP 제도라든가 아니면 스티뮬러스 체크가 이제 잘 전달이 되고 이 정책이 현재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보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다. 말하자면 wait and see를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한 백악관 입장에서야 주사위가, 그러니까 공이 자기들한테 넘어오는 거는 양당 간의 상원 합의안이 통과되는 것까지는 기다려야 되다 보니까 더더욱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한편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그 여론조사로 하버드 대학교의 해리스 폴이라고 하는 산하기관이죠. 여론조사 기관인데, 여기서 이제 투표권이 있는 미국 사람들 65%가 경제 지금 그 케어스 액트의 이런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고 있고, 27%만 지금 제대로 되고 있다라고 의견을 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중에는 58%의 공화당원들까지도 포함하니까 결국은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다수의 공화당원들까지 포함해서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 어떤 식으로든 스티뮬러스 새로운 그 히어로스 액트의 수정에 대한 어떤 공화당 측의 협조가 일어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인 거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난 주말에 CBS의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이죠. 60 Minutes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이죠. 이 나와서 1시간 동안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결국은 사람들이 페드 의장이 어떤 식으로 경제를 보고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주시했고, 거기서 이제 얘기한 게 V자형 회복은 없을 거다. 그리고 내년 말에나 이제 경제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했고, 특히 또 거기서 이제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수장이 정부의 어떤 재정정책에 대해서 빨리 움직이기를 기대한다. 그러니까 양당 간의 합의를 통해서 빨리 재정정책을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가만히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역시 지난 주말에 펠로시 하원 의장이 얘기하기를 이미 시간이 많이 지체됐고, we cannot take a pause, 그러니까 더 기다릴 수 없고, people are hungry across the country and people are jobless across America. 그러니까 다들 빨리 뭔가를 우리가 가시적인 결과를 내기를 원하고, 또 마지막으로 no red lines,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떤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는 거 딱히 없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우리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 협상의 장에서 한번 얘기해보자 라고 한 상태네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맘때 업데이트를 드릴 때도 하원에서 공식적인 지금 일정이 없는데 어떻게 될지를 봐야겠네요 라고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민주당에서의 그 당론이 나오고 또 그 다음 이어서 금요일날 하원에 통과가 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또 물밑 작업 그리고 공식적인 일정은 없음에도
이게 갑작스럽게 또 새롭게 이제 전개되는 게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PPP 론에 대한 얘기 업데이트 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에요. SBA에서 탕감액을 계산하는 그 애플리케이션 양식이죠. 애플리케이션 폼이 공지가 됐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동안 뭐 아시다시피 PPP에 대해서는 말이 많았죠. 그러니까 론을 받을 때에도 이 스몰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했던 것들인데 뭐 퍼블릭 회사를 포함해서 굉장히 큰 대기업들이 이걸 받다 보니까 재무부 장관이 나와서 그런 식으로 하면 재미없을 거야 라고 해서 큰 기업들이 화들짝 놀라서 1,000만 불 받은 그 론을 다 반납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200만 불 이상 받은 업체들에 대해서는 감사 당연히 할 거니까 제대로 준비하는 게 좋을 거야 뭐 이런 식이 됐었는데, 한편으로는 또 그게 오히려 시장을 경색시키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다 보니 다시 이제 SBA에서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그럴 필요는 없다. 특히 200만 불 이하로 빌려간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그 의도의 순수성이라던가 특히 본인들이 정말 필요로 한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는 믿어주고 감사하지 않을 테니까 뭐 이 제도가 의도했던 바가 당신들을 뭐 잘못한 거를 잡아서 거기서 뭐 이거에 대한 페널티를 주겠다라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각 비즈니스 업체들이 현재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을 정부가 잘 알고 있고 도와주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 자격을 갖춘 기업들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라는 그런 식의 변화가 있었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그 PPP 펀딩이 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다음 순서로서 이제 탕감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가 당연히 이제 관심사인데요. 말이 많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탕감 관련 규정에서 크게 두 가지가 관심 사항이었었고, 첫 번째는 그 중에서 8주라고 하는 그 탕감 기간을 어떻게 우리가 카운트할 거냐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또 종업원이 지금 이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 당연히 지난 해 대비 또는 직전 분기, 1, 4분기 대비 줄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감안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종업원이 줄었을 때 상감액을 줄여주는 이런 식의 지금 현재 가이드라인은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AICPA, 미국의 공인회계사 협회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SBA의 가이드라인, 탕감 계산 양식이 나오자마자 그 다음날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뭐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지금 얘기했던 이 두 가지에 있어서는 여전히 개선돼야 될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빨리 뭔가 더 이상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빨리 그런 부분들을 입법화를 하거나 또는 업데이트가 돼야겠다라고 의견을 냈죠. 근데 이제 8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요. 특히 이제 뭐 종업원 숫자에 대한 것도 있지만 8주에 대한 부분은 시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미 이번 하원에서 통과된 히어로스 액트예요. PPP 탕감 기간을 8주에서 24주로 연장하는 그 안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통과가 됐죠. 그렇다 보니까 적어도 하원에서는 이 8주 기간을 연장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정리가 된 거고 통과가 된 상황이고, 상원의 상황을 놓고 보면 스몰 비즈니스 커미티의 체어맨이에요. 마르코 루비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 공화당 상원 의원인데 역시 지난 주말에 이 8주를 카운트하는 이 방식, 그냥 기본적으로 지금 government restriction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에서 이 8주를 지금 론 받은 그 회사들이 바로 카운트를 한다는 건 이건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 그래서 기간에 대한 그 시작 시점을 연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 그 기간을 8주에서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 빨리 우리가 입법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냈고, 거기에 대해 상원의 민주당 그 스몰 비즈니스 커미티의 대표인 벤 카딘 의원도 이에 대해서 동의하고, 또 6월 말까지 비즈니스가 정상화될 거라고 보는 건 말이 안 된다. 그 6월 말이라는 게 결국은 5월, 6월 가면서 그 8주 기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으로 이 8주 탕감 기간을 산정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양당의 공감대가 상원에도 있다 보니까 하원에서 이미 통과됐고 상원에서 지금 그런 공감대가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결국 이 8주 탕감 기간에 대한 것들, 그리고 뭐 여기서 지금 말씀은 안 드렸지만 종업원 카운트에 대한 부분들 포함해서요. 조만간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까. 그에 대한 개선된 법이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캘리포니아 보험 관련된 소식이 있네요. 가주 보험국에서는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보험사들에게 예전에 내렸던 그 두 달 동안의 그 보험료 환불 명령에 한 달을 더 추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사들은 3월, 4월에 이어서 5월에도 보험료에 대해서 일부 또는 전부를 보험 가입자들에게 환불해 주어야 되겠는데요. 이에 해당되는 보험은 개인 및 상업용 그 자동차 보험, 또 뭐 종업원 상해보험, 비즈니스 책임보험 뭐 등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은 보험사의 고객으로서 어떤 식으로 이게 혜택을 보게 되는지, 어떤 식으로 환급을 받는지, 뭐 크레딧을 주는 경우도 있고 현금을 주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기간이 8월 11일까지 보험사는 각 고객에게
이와 같은 그 혜택, 환급에 대한 방식을 알려주기로 되었다고 하니까요. 본인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혜택을 어떻게 누리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주식시장 소식인데요. 오늘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주식시장이 굉장히 올랐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마더나라고 하는 바이오 기업인데 이 바이오 기업에서 코로나 백신에 대한 임상 일상인데요. 페이즈 1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일상이면 아직 뭐 제가 이해하는 선에서는 2상, 3상까지 갈 길이 멀긴 한데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스티뮬러스 법안도 좋지만 정말 백신이나 치료제가 빨리 개발돼서 사람들이 좀 마음 편하게 사회활동할 수 있었으면 뭐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스티뮬러스 관련 업데이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